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위상수학 스터디 이제 두세 번째 이제 마지막 그 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영상 번호는 51번입니다. 그래서 어 우선 이번에는 그 이번 영상에 나오는 어 영상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리뷰는 제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세 번 정도 를 이제 세 번 정도 오늘까지 포함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빼면 이제 앞으로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만 세 번 정도로 위상수학 스터디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한두 줄을 조금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동안 제가 저는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기대수 하면서 위상수학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저는 다 총체적으로 한 번 다 다루려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비 뭐 오늘 이제 영상 내용이 이제 뭐 고비상 이니셜 파이널 이런 거지만 이런 것도 쭉 다룰 거라 가지고 한번 총체적으로 다룰 거라서 리뷰는 앞으로 위상수가 끝날 때까지는 저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다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카페에서 이제 위상수학 어떤 레퍼런스를 그냥 좀 천천히 읽고 있었는데 혼자 읽고 있었어요. 이제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기다리느라 좀 읽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되게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읽었는데 갑자기 되게 잘 읽히면서 뭔지 직감이 다 갑자기 그 느낌이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날 되게 한 네다섯 시간 동안 되게 막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맞춰갔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까지도 계속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 하면서 좀 정리를 하다가 좀 하려고 하긴 하는데 잘 전달이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그 지점은 그 리밋 포인트랑 드라이브 더 셋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집적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적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드라이브 셋은 이제 뭐 도집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흔히 말해서 뭐 이런 식으로 프라임으로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로 돌아간 이유는 이 전에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뭐 그냥 토폴로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베이시스 또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그냥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하고 뭔가 본격적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논의하고 싶은 주제는 리밋 포인트랑 드라이브드 셋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지금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맨 그 동그라미 해놓고 그 라인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는 그대로 리밋 포인트의 정의를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x is limit point of a라는 것은 뭐냐면은 x의 모든 근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그 어떻게 말해야 되죠? A에서 X가 아닌 다른 원소가 모든 X의 근방에 반드시 A의 원소가 있다는 거죠. X가 아닌 A의 원소가 모든 오픈셋에 반드시 껴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정의 자체가 지금 보면은. X의 근방에서 X가 아니더라도 A의 원소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그 A에 대해서 X를 리밋 포인트라고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어, 이 얘기인 즉슨 만약에 이거를 좀 그냥 그 R 위에서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저희가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 이 example 1을 좀 같이 살펴보면요. 그 어떻게 제가 해놨냐면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러한 원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열은 아니에요. 수열은 아니고 그냥 सब셋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 어떤 순서가 있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수열이 아니라서 그냥 어떤 그 모임인데 지금 이 지금 सब셋을 보면요. 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어, 그러니까 지금 0에만 뭔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쉽게 말하자면은 0 근처에만 계속 무수한 점이 많이 말 그대로 집적되어 있잖아요. 집적이 되어, 그러니까, 네, 집,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저, 저희가 만약에 저 A라는 सब셋을 갖고서 어떻게 만약에 수열을 만든다 하면은, 수렴하는 수열을 만든다 하면은, 극한값으로서 가능한 건 0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저 A1, 2분의 1, 3분의 1 얘네들을 다 모아서 이걸로 수열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수렴하는 극한값의 가능성은 0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저는 여기서 이 가능한 극한값이라는 말을 이 가능한 극한값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저는 그냥 이거를 리밋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밋은 아니죠. 리밋은 어, 수요를 딱 정했을 때, 그리고 수렴할 때 리밋이고, 리밋 포인트는 아직 수열도 아닌데, 만약에 수열을 어떻게 만든다 하면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렴하는 값들을 어떤 가능한 그런 극한값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왜 0만이 이제 리밋 포인트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정의를 위해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초록 색깔 라인이 정의인데요. 그래서, 어, 만약에 A에서 어차피 0을 빼봤자 일단은 그냥 A죠. 왜냐면은 좀 조금 버퍼링이 있는데요. 네. A는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0은 A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그냥 제로를 빼버려도 그냥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어, 만약에 저희가 X를 제로로 고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보면은, 그, 얘랑 반드시 겹치거든요. 어떤 근방을 잡아도, 기저가 저희가 일단은 여기서 기저도 오픈셋이니까 기저가 편하니까 뭐 어떤 얘를 뭐 임의의 어떤 오픈 인터벌이라고 해버려도 사실은 이 오픈 인터벌이랑 오픈 인터벌 사이에 유리수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막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0은 돼요. 0은 되는데 근데 이제 왜 다른 숫자가 안 되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를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ake any x를 잡는데 0이 아닌 친구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0이 아닌 어떤 실수값이 그 리밋 포인트가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보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잡아놓고서 해보면은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그 존재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그림으로 제가 네, 여기 그림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 거죠. 0이 있고 1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뭐 3분의 1 쭉쭉쭉 갈 텐데 제가 여기다가 어떤 x를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 봤자 잠시만요. 네, 그래 봤자 이 x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x가 있다 하면은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 어, 여기에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이 있겠죠. 근데 이 오픈셋 반드시 잡을 수 있거든요. 더 조그맣게.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이 얘기는 너무 길게 증명하는 걸로. 그림으로 좀 그냥 직관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 조금 얘기를 떼고요. 그 그림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0이 리밋 포인트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0이 아닌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이제 구간마다 간격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간격보다 좁은 오픈셋을 네이버후드를 잡아버리면은 공집합이 존재하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이. 그래서 볼 수 있고 두 번째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요. 유리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과 정석쌤, 그 네네네. 위에 적어 놓으신 게 가능한 극한값이라는 게 직접점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그래서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저기 A라는 집합에서 수열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극한값이 0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야, 리밋 포인트가 0밖에 없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는 아직 수열은 아니고 그냥 이제 집합인데 만약에 이 A를 갖고서 수열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수렴하는 수열을 만든다 하면은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극한값은 0밖에 없다. 라는 뜻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예시로 조금 비교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유리수들을 그냥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여기 안에 있는 걸로 수열을 만들면은 극한값을 다 할 수 있겠죠. 극한값은 0, 가능한 극한값은 0과 1의 클로즈드 인터벌이 나온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저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극한값들의 모임이 클로즈드 인터벌 0,1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곧 어떤 리밋 포인트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이 즉 리밋 포인트라는 뜻이고 그래가지고 도집합 그러니까 드라이브 셋은 그대로 클로즈드 인터벌 0,1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위에 있는 케이스, 위에 있는 케이스는 그 A에 있는 1, 2분의 1, 3분의 1 얘네로 어떻게든 수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수렴하게 하려면은 그 극한값이라는 게 0 말고는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 수 없는 반면에 근데 그냥 1 하나만 쭉 주는 수열 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안 적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되게 지금 타당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저도 그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위는 일단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주어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실수 위에 어떤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AN을, 어,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해놓고서 AN을 1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 극한값은 1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갖고서 A를 어떤 그냥 1 하나로 해버린다. 하는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잠시만요. 그 채팅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거를 일단 의도한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잡아버린 녀석 말고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싱글톤 셋을 잡아버린 다음에 AN을 1을 줘버리는 거. 이것도 극한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이 정의는 이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 이거는 여기에서 정의되는 어떤 정의를 해야만 하는 수열의 극한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굳이 뭐라 그럴까요?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그냥 사실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에 가까운 거 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얘를 그냥 B라고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아래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죠. 그냥 일반적인 X에 대해서 그냥 유한계여도 이런 식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 A를 1, 2분의 1, 3분의 1 땡땡땡 이런 거로 잡은 이유는 그 중에서도 어떤 아래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말 그대로 저희가 그 무한계의 그 어떤 원소들을 가져와서 걔네들의 어떤 그 극한을 살펴본 어떤 일반적인 X나 어떤 A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 그 자체에서의 어떤 극한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무한을 갖고 와서 일단은 근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짚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대로 일단은 쓴 거는 맞기는 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데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그 어떤 유한계의 सब셋을 지정해 놓은 다음에 유한계의 सब셋을 지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든지 간에 그 항들을 이런 식으로 뭔가 나중에는 하나로 딱 고정이 되게 설정을 해버려 가지고 극한값이 똑같이 나오게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실수의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만 의 고유의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근방을 그 근방 그리고 오픈셋 그리고 베이시스를 오픈 인터벌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오픈 인터벌을 잡으면 그 안에는 오픈셋은 반드시 거기 안에 무한개의 원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좀, 네, 뭔가 좀 이렇게 끊겼던 것 같은 느낌이네. 네. 지금 네, 저도 끊기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제 화면에 지금 자꾸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나오네요. 네. 자, 화면도 멈춰 있었고, 말씀도 안 들렸었어요. 네. 다시 조금 해보겠습니다. 혹시 좀, 잠시만요. 들어가시면, 종지를 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켜서, 네. 네. 지금 다시 켰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약간은 찜찜하게 지금 남겨놓는 포인트가 맞아요.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실은 이제 어 그렇게 돼버리면 이 실수에서도 그 유한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수의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도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다고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엄밀하게 뭔가 아직까지는 따져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은 그, 잠시만요. 채팅창에 이제 승빈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A랑 1대1인 수열을 두는 것처럼 저도 의도를 하고
이 예시를 가져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그 무한계의 애들을 그 대체적으로 그냥 너무 무 한 번 사용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한 번씩만 그냥 사용해서 어떤 수열을 만드는 아니면은 뭐 유 한 번만 사용해서 유 한 번만 중복해서 수열을 만드는 한 그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원소를 다 써서 수열을 만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의 모든 원소들이 어떤 수열의 항으로서 다 사용되고 정의가 되는 그냥 그런 수열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네, 제가 좀 이해하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 지금 얘를 이제 가능한 극한값이라고 쓰신 의도는 저도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리미트 포인터하고 극한값하고는 정의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능한 극한값으로 쓰신 의도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 0 근처에 그 오픈셋을 잡는데 얘를 계속 작게 잡아가면 거기에 그 오픈셋에 포함되는 어떤 숫자들이 나올 거잖아요. 걔를 계속 줄여나가면 뭐 3분의 1도 있을 수 있고 2분의 1도 그래서 뭐 계속 줄어들 테니까 그 중에서 이제 딱 하나씩 하나씩 큰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다 보면 걔네들이 그 그 0이라는 놈으로 가는 수열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이신 거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네, 한 바로 앞에 말씀해 주신 한 60%, 70%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 저의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온전한 의견을 이 위에 세 줄로 약간 정리를 해서 적어 놓긴 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요. 일단 지금 이 리미 포인트의 정의를 제가 이제 형광펜 쳐놓았듯이, 어, X가 아니더라도 A의 원소가 모든 오픈셋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만약에 R1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R1의 어떤 제가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생각하면요. 그, 이따가 해놓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제가 X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게 R이에요. 그리고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오픈셋은 무수히 많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애초에 X의 네이버후드가 무한계예요. R의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X에 대한 네이버후드는 무한계가 있다는 말을 적어놨어요. 어디에서냐면요. R을 스탠다드 토폴로지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 그림이랑 똑같은 얘기죠, 지금. 오픈 인터벌만 해도 무한계니까요. 그 X 근방으로 잡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요. 어, A가 이 무한계의 셋들이랑 겹치려면은 애시당초 무한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해를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송영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제 그렇게 저도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만약에 이제 뭐 A가 막 이렇게 여기 잠시만요. 지우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A의 집합이면은 그러면은 애시당초 지금 오픈셋은 계속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무한계가 생성될 텐데 그거를 커버하려면은 이 아래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는 A가 반드시 인피니티 셋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아까 이제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에 제가 제대로 지금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지금 애시당초 아래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 리밋 포인트를 가지려면 리밋 포인트가 근데 극한은 아닌 거죠. 근데 가지려면은 A는 인피니트 셋이어야 된다. 만약에 A가 인피니트 셋이 아니라면은 유한계밖에 없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죠. 그거보다 그 A 예를 들어서 제가 A를 이렇게 잡았는데 라인에서 A가 유한계 이만큼 있다고 해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그것보다 작은 오픈셋은 무조건 잡을 수 있거든요. 간격이 유한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일단 인피니트 셋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리밋 포인트를 가지려면은 그래서 유한까지는 일단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를. 그래서 그거에 한정해서만 일단 저는 조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뭔가 좀 그 리밋 포인트랑 수열의 극한이랑을 조금 약간 이제 섞어서 쓰는 것 같아서 사실 저 A에 있는 원소들 가지고 수열을 만들면 이제 그때는 1이라던가 뭐 2분의 1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수렴하는 수열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뭐 근데 좀 뭔가 그게 네, 혼용돼서 사용돼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A는 정확히 수열은 아니고요. 집합인데요. 이걸로 이 원소들을 사용해서 이 원소들을 전부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열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러면 A의 원소 수열이라는 것은 원소가 무한계여야 되니까 A로 수열을 만들려면은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열을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A는 인피니트 셋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A라는 무한 집합으로 원소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서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 이 셋을 갖고서 그러니까 그 느낌 말씀하신 게 A에 있는 걸 다 사용하는 수열을 만들 때라는 전제가 붙는 건가요? 어 지금 이게 완전히 리밋 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순전히 그냥 온전히 그냥 아래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만 저는 일단은 관찰을 하고 있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 R 스탠다드가 아닌 일반적인 리밋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냥 A란 집합에 순서만 적당히 준다고 하면 좀 더 논의가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순서를 함수로서 수열의 함수로서 순서를 주면은 그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저도 저도 일단 이게 뭔가 확실하게 그 머릿속에 확실하게 뭔가 정립이 됐거나 그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 그냥 이런 네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 주신 것 같고 뭐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우선 그 리미트 포인트 R 스탠다드에서 리미트 포인트를 가지려면 그 특정 셋 A가 무한집합이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거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이제 R 스탠다드로 이제 그 좁혀서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 리미트 포인트하고 그 리미트 포인트하고 연관지어서 얘를 수열로 생각하는 부분은 얘를 섞어서 생각할 부분은 사실 좀 정확하게 정의상은 좀 섞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혹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A 집합에서 A를 n분의 1로 수열을 가져오셨잖아요. 네, 네, 이게 네. 리미트 포인트 얘기하는데 왜 수열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리미트 포인트하고 수열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조금 다시 들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집합이랑 그리고 리미 포인트. 이거랑 그 다음에 수열이랑 그 다음에 그냥 리밋. 이거를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 건 저는 구분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 얘기를 엮어서 지금 이거를 생각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두 가지가 저는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를 지금 갖고 와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 저 하나만 뭐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간이 first countable이면 두 개가 동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first countable이요? 네. 어, 일단 저는 모르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특정 공간에서는 완벽히 동치여가지고 그냥 뭔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보면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러니까 그 약간 한글로 용어를 하면 제1 가상 공간이라고 그 네네네. 베이시스가 이제 각 점마다 카운터블한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제1 가상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수열에 대한 직관이랑 리밋 포인트가 정확히 동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어떤 조건이 제일 가상 공간의 어떤 조건을 제가 가정, 암묵적으로, 네네. 네, 가정을 하면 이제 두 개가 완벽히 동치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가산에 대한 파트를 아예 안 보고 와서 그 가산에 대한 직관을 그냥 아마 사용하고 있지 않나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성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그 이제 리밋 포인트라는 이름이 결국에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뭔가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온 건가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것까지는 동의는 하고 그때 해석개론에서 저희 완전 초반에 그 이제 그, 그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으로 이제 이렇게 치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졌던 이유가 사실 어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두영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게 뭔가 실수에서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좀 실수가 아닌 데서는 좀 안 되는 케이스도 제가 발레를 옛날에 막 몇 개를 잡았던 기억이 나서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뭔가 좀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그때 그 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그 카운터블한 선택지 언카운터블한 선택지를 카운터블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해석개론에서 막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 여기는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제 생각만 적어온 거긴 한데요. 그냥 이 승진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리밋 포인트라는 게 그 리밋이 될 수 있는 그냥 그런 근데 이제 수열의 어떤 순서 그러니까 승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순서가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생각하면 도집합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로 느껴진다. 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봐도 이 0,1 사이에 있는 유리수들을 내에서 어떤 시퀀스를 만들면은 어떤 실수든지 간에 수렴 값을 그 안에서 0,1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런 얘기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 네,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 여기 0,1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얘의 어떤 얘의 그 도집합 드라이브셋이 이게 나오는 것처럼 그냥 큐에 도집합을 때려버리면 실수가 나온다는 사실도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상의 모든 유리수들을 갖고서 어떤 수열을 만들는지 간에 극한값을 모든 실수로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말씀, 네, 그런 얘기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유리수에서 조밀하다는 게 해석학개론에서는 이제 그냥 실수와 실수 사이에 반드시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사실로서 그냥 그 유리수가 실수 사이에 되게 조밀하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어떤 증명하고 조밀성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어떤 조밀성 그래서 이제 그 조밀성의 정의가 정확히 이렇게 적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위상수학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 완비적으로 쫙 되어 있진 않지만, 어, 그, 여기서 제가 리밋 포인트, 모든 실수가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기 주변에 무한개의 원소가 있어야 된다. 그만큼 조밀하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도 뭔가 조밀함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위상수학에서는 좀 그런 얘기의 조밀함을 전달하려는 건가? 약간 그 정도까지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그 지금 배터리가 왜 이렇게 없지? 그래서 이 정도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클로즈드랑 클로즈얼에 대한 거를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이제 위상수학 스터디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종종 이제 약간 뭐라 할까요? 이상한 소리를 했던 게 저는 아직도 클로즈드 뭐 오픈셋에 오픈셋에 뭐라고 치고 뭐 해도 오픈셋의 어떤 컴플리먼트가 클로즈드고 한데 그건 알겠는데 이거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다고 제가 몇 번 종종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클로즈얼까지도 이거를 이게 뭐 하는 걸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계속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 이거 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결했던 부분을 조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동치 조건으로 저희가 다뤘었던 게 클로즈드는 리밋 포인트를 전부 갖고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그래서 이 동치 조건을 보면은 지금 A가 클로즈드 셋이라는 거는 A의 모든 리밋 포인트가 A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저 포함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놓은 거죠. 리밋 포인트를 전부 갖고 있는 집합이 패집합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보면.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 지금 리밋 포인트들이 내 어떤 모든 셋이 지금 A 안에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동치 조건을 굳이 물론 다른 정리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정리에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왜 굳이 이거를 생각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리밋 포인트를 전부 갖고 있는 집합이 패집합이다라는 동치 조건을 왜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 이제 나오는 내용으로 저는 조금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 다음에 일단 정의를 하고 싶은 건 일단 클로즈어를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클로즈어는 일단은
그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 A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세트 A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세트인데 걔네를 다 인터섹션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A를 포함하고 있는 제가 클로저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저를 그냥 제가 네모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게 뭐 F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F2가 뭐 이런 식으로도 있겠죠. 그리고 뭐 F3가 또 뭐 있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얘의 이제 인터섹션이니까 한 이게 맞나? 근데 이게 맞죠?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죠. 교집합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지금 A 이만큼은 포함하고 있는데 일단 쟤는 오픈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는 최소한 포함하고 있는 어떤 교집합. 그거를 클로주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클로즈드 셋은 맞죠. 왜냐하면은 클로즈 셋의 클로즈 셋은 아무리 인터섹션을 많이 해도 클로즈 셋인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클로즈얼이 클로즈 셋인 거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클로즈얼은 A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중에 가장 작은 클로즈다. 라는 직관을 저희가 뭔가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서 조금 그냥 네,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네, 만약에 어, A보다는 크고 A의 클로즈얼보다는 작은 어떤 클로즈셋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만큼의 어떤 클로즈셋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더 작은 거죠. 저 빨간색 부분보다 더 작은 클로즈셋이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가정에 의해서 어, F 얘랑 얘를 교집합을 해버리면은 얘는 얘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거의 정의가 지금 클로즈얼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얘가 A를 포함하고 있고 얘도 A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페집합에 인터섹션을 해버렸으니까 모든 인터섹션이 된 건데 그 정의 자체가 클로즈얼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클로즈얼. 네, 그쵸. 그러면은 가장 작은 페집합이 클로즈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또 FI가 아니라 A 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잠시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 A 바로 안 적고 약간 제가 헷갈려서 그 A 바, 네, A 바라고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근데 FI가 맞지 않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A 바가 지금 전체 다 인터섹션한 거니까 더 작지 않을까요? FI보다. 네, 혹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지금 FI에 동그라미 친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요. 네, 그게 FI가 아니라 A 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A 바가 돼야 되나요? 네. 그 용어를 혼용해서 쓰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A보다 크고 A 클로저보다 작은 FI를 잡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FI가 사실은 저 위에 A 클로저를 만들 때의 FI랑 같은 형태여서 근데 거기에는 지금 속하지 않는 놈이라고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FI로 쓰면 아, A 클로드 만들 때 썼던 클로드 셋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니까 FI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클로드 셋, B가 있다. 예. 그런데 그 B가 있다고 하면 교집합이 이제 B가 돼야 될 텐데 그거는 A 클로저의 정의상 그, 그 모순이 되니까 예, 이런 B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말씀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해 주신 게 저 모순성을 좀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가 가장 작은 놈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어떤 그 클로즈셋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작은 놈이랑 인터섹션 하면은 작은 놈이 나와 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 모든 클로즈셋들의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다 네. 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네네. 아까 전에 가정하실 때 이제 B가 A를 포함하는 클로즈 셋 중 하나로 가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이게 이제 B가 어쩔 수 없이 FI가 될 수밖에 없죠. FI들 하나들 중밖에. 왜냐하면 FI라는 게 애초에 A를 포함하는 모든 클로즈드 세트를 다 모은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B는 B가 이제 FI가 되는 어떤 FI가 무조건 존재를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왜 끝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게 그 FI가 A 바랑 그러면 같게 된다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럼 두 개를 좀 생각해야겠네요. 네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FI랑 A 바가 같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끝난 게 FI가 원래 A 바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무조건. 네? FI가 무조건 A바보다 큰가요? 왜냐하면 아, 네. 그 교집합이니까 그렇죠. 교집합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애초에 그 FI가 A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셋들 중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A 바가 그것들의 모든 인터섹션이잖아요. 인터섹션보다 어떤 집합은 무조건 크잖아요. 네네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A 바보다 FI가 무조건 큰 게 맞는데 이제 저걸 가정했었기 때문에 결국 뒤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A 바보다 작은 게 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A 바가 돼버리니까 A 바가 제일 작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제대로 뭔가 해보지 않고 그냥 가져와서 했는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작은 클로즈셋인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을 해버리면 가장 작은 클로즈셋은 맞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그러면 가장 작은데 얼마나 작냐? 라는 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요. 그, 어, 지금 제가 3번에다가 지금 적어둔 이 정리가 있어요. 이 프로포지션이 있는데, 이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미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그 증명을 보면요. 그 양쪽 포함을 보이면 돼요. 그래서 이쪽 한번 포함 보이고, 반대 포함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증명이 됐으니까 두 개가 맞겠죠. 맞으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생각하면 이거고,
얘를 지금 원소 기준 원소를 이제 대상으로 볼 때 그 이제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각각 똑같은 것들인데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얘랑 얘가 이미 증명이 되었으니까 얘네들이 true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다 그림으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저희가 A라는 건 있어요. A라는 게 있고 저는 약간 그 각져 있는 실선으로 그리는 걸 클로즈 셋으로 생각을 하고 그로 약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라는 그냥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근데 어떤 그거를 포함하는 클로저얼이 있을 테고 근데 지금 여기 뭐 보시면은 A의 클로저얼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A랑 드라이브 셋의 합집합에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걸보다 저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얘가 나을 것 같습니다. 얘 생각해보면 이거 그림이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인 거죠. 정의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얘도, 잠시만요. 이거, 빠가 잘못.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지금 얘랑 똑같은 그림인 거죠.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A 클로ዥ얼 바깥에 뭔가가 있는 거고요. 바깥에 뭔가가 더 추가가 돼야지 A와 A의 도집합에 유니온이 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A와 A의 도집합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해야지 클로ዥ얼이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림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얘네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지금 저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어,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얘네들은 사실은 리밋 포인트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가 지금 더 커져서 추가된 녀석이 A의 프라임이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다시 취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빨간 색깔 얘네를 그냥 각각 만족한다고 하면은 뭔가 더 큰 집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각각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일단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 두 개를 한 번에 고려를 하면은 지금 그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얘가 지금 A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리밋 포인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다시 말로 좀 풀어보면요. 어, 아, 아, 네네네. 그러면은 그, 그 티어럼 중에 어떤 프로포지션이 있냐면요. 이런 프로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즈드면은 아까 위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죠? 네네네. 여기 지금 2번에 1번 지금 여기서 지금 언급을 했었던 건데요. 그 이 프로포지션을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게 무슨 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페집합인 게 도집합을 다 갖고 있는 거랑 뭔 상관이냐.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클로주얼을 언급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이제 클로주얼은, 어, 그, 페지팝 중에서 A와 가장 그러니까 가장 근사하면서 큰 그런 거죠. 가장 포함하면서 가장 작은. 그러니까 거의 근사하는 그런 클로즈 셋인 거죠. A가 오픈인지 클로즈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A에 가까운 A와 거의 비슷한 클로즈 셋을 잡으려면은 클로저이라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만 좀 더 추가하면 되는 거냐? 리밋 포인트들만 좀 더 추가해주면 되는 정도만큼만 조금 더 커지는 수준이다. 리밋 포인트만큼만 딱 추가해주면은 가장 작은 클로셋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깔 라인을 좀 보면요. 저게 왜 내가 클로즈드인 거를 A에 리밋 포인트가 다 들어있다고 내가 왜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저는 그 불편함이 가장 컸었고, 그 오랜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저거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이 지금 다 리밋 포인트들인데 얘네들을 여기로 안으로 집어 넣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얘랑 얘가 그 붙겠다. 그러니까 감싸고 있는 크기가 똑같아지는 거죠. 이 간격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저희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이 직관, 이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한 논지냐면은 A의 모든 바깥에서 나돌아다니고 있는 리밋 포인트들을 안으로 다 집어 넣어주면은 A와 그거보다 조금 더 삐져나와 있던 클로주얼들을 다 집어 넣어줘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엔 클로주얼이 줄어들다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되면서 A가 클로주얼이 되고 클로주얼은 클로셋이니까 A는 클로셋이다. 그래서 그 A가 클로셋이라는 거는 A랑 클로주얼이 같다는 직관에서 리밋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 저는 이 파란 색깔은 뭔가 조금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 파란 색깔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었는데, 근데 의미를 다시 보니까 이 자연스러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알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뭔고 하니, 이 A의 클로주얼이 같아진다는 것은 이 껍데기랑 지금 이 껍데기랑 똑같이 이제 딱 겹쳐버리는 정도의 크기가 되면은 이제 포함이 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나돌아다니고 있는 리밋 포인트들을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럼 이제 껍데기가 딱 밀착돼서 둘이 같은 집합이 된다. 그 의미가 지금 이 의미다라는 정도로 이게 왜 리밋 포인트들을 다 페이지팝이 되려면 왜 포함해야 되는지 좀 알겠다라는 느낌,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 과정도 봤는데 그냥 이 말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논지로 증명 과정이 그냥 수식적으로 적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네. 저 근데 정성님 혹시 그 디라이브드 셋이 저 A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가 위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나요?
어, 네, 그 증명은 제가 따로 안 했고요. 증명은 조금 그냥 어, 길고 이 내용을 뭔가 직관적으로 연결이 저는 잘 안 돼서 그 증명은 제가 생략했는데 그냥 네, 이런 프로포지션이 있음은 네, 저희가 봤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갖고서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는 물론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동치 조건은 맞는데 증명을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순서는 아니고요. 그냥 직관의 어떤 그냥 생각이 이거를 갖고서 얘랑 얘를 연결하는 데에서 이게 되게 뭔가 중요한 직관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약간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 그럼 저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저렇게 가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증명은 어, 따로 안 했지만 그냥. 네, 증명은 이미 되어 있는데 도대체 저거를 네. 어디다 써먹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아, 직관이 있겠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클로저의 정의를 뭐로 채택하고 있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클로즈의 정의는 어떤, 여기 지금 적어 놨듯이 이걸 제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조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네. 그, 왜냐하면 제가 네. 다른 책에서는 이제 A 클로저가 A 유니언 A 프라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정의로 채택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네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해석학 책에서는 보통 저거를 정의로 잘 채택을 해놓는 편으로 알고 있고, 위상에서는 보통 저 위쪽에 2번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필요에 따라서 좀 관점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위상은 이제 2번에서 보통 3번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의 정의는 위상에서 너무 쓰기 좋은 정의 같고, 3번은 해석학에서 쓰기 좋은 정의 같이 딱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해석학에서 클로즈 세트를 생각해가지고 그거 유니온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해석학에서는 보통 이제 수열의 어떤 그 대상들로 다루니까 뭐 리밋 포인트를 생각하는 게 좀 더 페이지팝보다는 낫지 않을까. 네,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클로즈드의 정의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좀 부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잠깐 한번 언급했다가 그냥 좀 그렇게 뵀던 얘기들인데 내부 외부 경계 얘네들이 왜 나오는가를 좀 다시 이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선생님, 네네네. 저 넘어가시기 전에 저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네. 아까 A가 클로즈일 때 예, 네네. A 프라임이 A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이 꼴이 빠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거 있는 건데 생략합니다. 아, 예. 네네.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것까지 해서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펄 सब셋이라고 하고 싶으면 저는 이것만 추가해 주는 것 같고, 프로펄 सब셋이 있다. 프로펄 सब셋이 아니다. 그냥 전체도 자기 자신도 포함할 수 있다 하면 그냥 한 이 정도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내부 외부 경계 이런 얘기인데요. 그 내부 외부 경계 이게 사실은 잠시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게 가장 그냥 직관적인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한 개념이 내부 외부 경계 같아요. 물론 말이 그럴 수 있지만 뜯어보니까 또 조금 좀 새롭게 이 내부 외부 경계라는 말이 진짜 오픈 클로즈드 클로ዥ얼 이런 것들 조금 더 훨씬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정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유를 해보면요. 그 A의 인테리어라고 하는 내부는 그 잠시만요. 네, 표기상으로는 뭐 그냥 한 이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int A, 인테리어의 앞에 이니셜만 따서 int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int A인데 얘는 그냥 정의가 뭐냐면요. A 안에 있는 모든 오픈 셋들의 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유니온인데 모든 오픈 셋들의 유니온인데 A 안에 있는 네. 잠시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관되게. A 안에 있는 모든 오픈 셋들이 유니온을 네, 그게 내부예요. 그러면은 네네 네. 그리고 이 내부는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는 게 당연히 정의상 A 안에 있는 모든 오픈 셋들을 다 유니온한 거니까 A 안에서 가장 큰 오픈 셋이겠죠. A 안에 있는 모든 오픈 셋들을 다 유니온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오픈 셋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부라는 거의 어떤 직관은 그냥 다시 말해서 A 안에 있는 오픈셋 중에서 가장 큰 오픈셋이다. 이것도 아까 이제 클로ዥ얼 보일 때 가장 작은 클로셋으로 보인 것처럼 이것도 이제 가장 큰 오픈셋으로 보이는 게 뭐 비슷한 방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에서 뭔 얘기했었냐면요. 어, 클로즈셋 중에서 가장 작은 클로즈셋.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포함하는 클로즈드 셋 중에서 가장 작은 클로즈 셋이 클로즈어이다 라고 한 반면에 지금 이 내부에서는 안에 있는 오픈 셋 중에서 가장 큰 오픈 셋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었을 때 두 가지의 정의가 매칭이 되는 게 저는 뭐가 느껴졌냐면요. 클로즈얼은 가장 근사하는 A는 일단 얘는 뭐 클로즈도 아니고 오픈도 아니고 뭔지 모르는 녀석인 거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얘가 클로즈도 오픈도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에서 가장 근사하는 클로즈요. 그리고 가장 근사하는 클로즈셋, 가장 근사하는 클로즈셋, 가장 근사하는 오픈셋을 찾는 잡는 것처럼 뭔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네. 일단 네. 그래서 그
그 내부라는 그 정의.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든 오픈 세트를 유니어하는 것로 정의되는 내부의 정의를 갖고서 외부 경계 얘네들도 다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내부 하나만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외부 익스테리어의 정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부로 정의를 해요. 내부의 정의로 외부를 정의해요. 그 다음에 경계는 전체에서 내부도 빼고 외부도 뺀 걸로 정의가 되니까 이 외부와 경계 전부 다 내부라는 정의로 다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 제가 정의하고 싶은 방식은 이 정의를 갖고 와서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클로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그, 네.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좀 해보면요. 이제 거의 다 하긴 했는데요. 그, 잠시만요. A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욕망 같은 거 좀,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픈셋은 약간 점선으로 좀 그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실수해서 입실론 델타 잡을 때 오픈으로 잡잖아요. 오픈 인터벌 하고 베이시스도 오픈 인터벌 들이고 하니까 이 오픈이니까 이 어떤 그 그림에다가 그리면은 뭔가 점선으로 하는 게 뭔가 오픈으로 그리고 싶고 그 다음에 클로즈드는 클로즈드 인터벌처럼 그냥 뭔가 클로즈드는 뭔가 닫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사실은 가장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라는 욕망이 뭔가 다들 뭔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림 자체를 봤을 때 뭔가 이게 경계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부처럼 생겼고요. 여기 바깥은 뭔가 외부처럼 생겼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클로즈드, 오픈 뭐 이런 말들을 그냥 내부, 외부, 경계 이런 식으로 뭔가 직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저희의 어떤 이 여태까지의 용어들, 뭐 클로주얼이니 어쩌고니 이런 용어들의 불편함을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욕망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좀 보면, 네, 이 그림 X, 네, 이거를 보면요. A가 만약에 오픈도 클로즈드도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경계가 어느 정도는 점선이고 어느 정도는 실선이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 말은 좀 지우겠습니다. 이 리미 포인트라는 말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A가 오픈도 클로즈드도 아니면은 저희는 그냥 직관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나타내고 싶냐면요. 경계가 경계가 실선이기도 하고 점선이기도 한 게 오픈도 아니고 클로즈드도 아닌 어떤 सब셋으로 나타내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픈이면은 경계가 다 점선이고 경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클로즈드면은 경계가 실선이라는 말은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A에서 경계가 지금 있고 없고라는 말은 잠시만요. 아, 얘가 지금 경계인데 이거 자체의 빨간 선이 다 경계인데 지금 이게 일부가 없는 거죠. 경계가 A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경계라는 게 A에 다 포함되면 클로즈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 경계라는 게 A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 오픈이라고 뭔가 설명하고 싶은 말을 내부, 외부, 경계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이 내부, 외부 경계를 라는 용어를 갖다 쓰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승진 쌤도 그렇고 이제 그 약간 공감해 주실 만한 포인트가 그
그럼에도 아직도 이게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정의가. 그렇지 않나요? A의 클로저는 A와 A에다가 리밋 포인트들을 다 더해준 거고, 그렇죠? 다 합쳐준 거고, 그리고 A가 클로즈드라는 것은 A 안에 리밋 포인트가 다 들어있다. A의 클로저이라는 것은 A에다가 리밋 포인트들을 다 갖다 붙여주고, A가 페지팝이라는 것은 A 안에 리밋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다. 라는 말이 아까 제가 그림으로 이 둘이 어, 이 둘이 동치관계 네. 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뭔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적으로 솔직히 엄청 와닿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 방식으로서는 뭔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그림 자체가 이 그림 자체만으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직관적 욕망은 오픈셋은 점선으로 그리고 클로저는 실선으로 퉁쳐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를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클로즈 셋이면은 내부에다가 경계가 다 있는 거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이 클로즈 셋이면은 내부에다가 어떤 경계가 다 있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무슨 리밋 포인트니 드라이브 셋이니 뭐니 어쩌고니 이런 얘기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클로즈 셋이니까 그죠? 얘가 클로즈 셋이니까 클로저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훨씬 말이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욕망을 다시 나타내면은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퉁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로즈 셋을 내부랑 경계의 합집합으로 그냥 표현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위에 제가 아까 정의한 그 내부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 뭐 안에 있는 오픈들의 유니온. 그거를 갖고 그거를 그렇게만 정의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미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tru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네. 그러면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왜 클로셋을 내부와 경계 합집합으로 하는 게 true냐? 왜 true냐라고 하면은 어, 어, 이게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클로즈열이 내부와 경계 합집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폐집합이면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폐집합이면은 이거 두 개 같아 버리니까 이게 성립하면은 잠시만요. 이게 성립하면은 폐집합이면 두 개가 같아 버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A라고 퉁쳐버리면 이게 나오니까 이제 클로 얘가 클로즈드니까 그러면 위에서 한 마리랑 얘랑 똑같이 되는 거죠. 클로즈셋은 내부와 경계 합집합이다. 그래서 이걸 보이면 돼요. 그냥 이걸 보이면 되는데 일단은 조금 더 길어질 것 수도 있어서 근데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보이려면은 그냥 반대로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해버리겠습니다. 음. 네. 만약에 지금 저희가 보이고 싶은 게 A가 이 클로저가 내부와 경계라는 이거 말이랑 사실은 클로저의 컴플리먼트가 외부라는 말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죠. 왜냐면 이제 외부는 말 그대로 내부와 경계의 컴플리먼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익스테리어 A인데 이건 정의상 A의 컴플리먼트의 내부가 정의잖아요. 정의가 그거니까 만약에 뭘 그냥 보이면 되냐면요. X가 이거랑 이거 그냥 보이면 그만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A 컴플리먼트의 내부에 들어있다는 말은 얘가 내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X가 AC의 내점,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말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말은 근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근방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요. 어떤 이거를 제가 AC라고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림을 왼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X고 만약에 이만큼이 AC고 여기에 UX 그리고 여기 X가 들어있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A잖아요. 이게 A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 말인즉슨 잠시만요. A랑 얘랑 공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잠시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적어도 X는 X는 리밋 포인트는 아니겠죠. 리밋 포인트는 아니겠죠. A에.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X는 여기에 없는 거죠. 리밋 포인트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리밋 포인트까지 포함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말인 것 자체가 뭐 이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갖게 되는 거가 성립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죠. 뭐가 증명이 된 거냐면요. 그 이 내부와 경계 클로즈열이 내부와 경계라는 말과 클로즈열이 내부와 경계라는 말이 된 거죠. 저희가 지금 보인 게 이건 잠시만요. 네, 이 말이 똑같은 말이니까요. 네, 그렇죠. 이거를 이거를 보인 이거를 보인 거고 동치 조건이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지금 제가 보인 거는요. 그러니까 그 클로즈어를 저희가 되게 어렵게 막 했었어요. 뭘 어떤 식으로 어렵게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힘들게 생각을 했어요. 굳이 리밋 포인트 뭔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몇 개 있는지도 뭐 무한 개 있으면 잘 모르겠고 뭐 그거의 분포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이 내부 외부의 정의를 직관적으로 이해해 버리면은 클로즈얼은 그 A에다가 리밋 포인트들을 더해준 얘기 대신 내부와 경계의 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클로즈드 셋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패집합이면은 클로즈얼이 곧 자기 자신이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보다 근데 훨씬 간단한 그림을 생각하면요. 이게 만약에 A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이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A는 어차피 그냥 이거는 자명한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하니까 사실은 A가 클로즈드임을 보이는 거는 그냥 사실은 어, A의 바운더리, 경계가 여기에 있는지만 하면 되는 거죠. 얘는 어차피 있으니까요. 이것만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클로즈의 정의가 A의 경계가 있는지도 이게 필요 충분 동치 조건으로서 성립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부 외부 경계라는 말을 쓰면은 클로즈얼도 훨씬 더 클로즈얼, 클로셋, 오픈셋 얘네들을 훨씬 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 그림에 걸맞게. 그림에서처럼 뭔가 내부를 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외부라는 게 되게 그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용어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 네네네 저는 지금 이런 포지션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클로저가 내부와 경계의 합집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네 잠시만요. 클로즈어가 예, 지금 네 증명을 해주신 게 네네네 내부 A의 클로저가 네네네 내부와 경계의 합집합이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지금. 네네 근데 집합 A가 네네 그 R1에서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0과 1 사이에 네 유리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네, 0과 1 사이의 유리수들의 집합. 네 예, 그 R 전체 집합은 R이고 네네 예, 그러면 내부하고 경계를 합친 게 A의 클로저가 되나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0하고 1 사이에 유리수들 오픈된 0하고 1을 포함하지 않는 네 그 사이에 이제 유리수들의 집합의 클로저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0하고 1 사이에 이제 닫힌 집합일 것 같거든요. 클로저. 클로저가요? 예? 클로저가요? 예, 클로저는. 네네네 네. 근데 내부는 공집합일 것 같아요. 스탠다드 토폴로지 주시면. 네 공집합이죠. 네, 그러면은 경계가 네, 네. 경계가 A, 전부가 되지 않을까요? A 클로저가 경계가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근데 A가 아까 이제 A가 0하고 1 사이의 유리수들의 집합이면 A의 컴플리먼트 여집합은 A와 0과 1 사이의 무리수들의 집합하고 그 밖에 0하고 1 밖에 있는 모든 놈들의 모든 실수들의 집합이 될 테니까 그거의 인테리어는 네. 네, 그거의 인테리어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1에서 플러스 무한대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경계 그거에서 이제 경계의 정의가 아까 그거에서 외부에서 내부를 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계의 정의가 내부랑 인테리어에서 외부를 뺀 거죠. 인테리어를 빼는 거로. 네네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인테리어는 공집합이니까 외부만 딱 남을 텐데, 예, 공집합에다가 경계를 합치면 A 클로저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혹시 바운더리 정의 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바운더리는 내부랑 외부를 빼버린 게 컴플리먼트가 아, 그 내부랑 외부를 빼버린 거예요. 내부랑 외부를 다 빼버린 게 경계의 정의입니다. 그게 전체 집합에서 뺀 건가요? 네, 전체 집합이죠. 아, 예. 그, 외부. 네. 그러면은 내부는 공집합이 되고 외부는 예, 저거가 되니까 X에서 빼면 공집합이고 외부. 아, 예, 그럼 클로저가 나오네요. 그 외부가 전체 외부가 아니라 저기 경계가 전체가 맞죠. 그렇죠? 아니요, 경계는 전체 집합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부는 공집합이었고, 그 외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야? 아, 인테리어잖아.
근데 제 그러면 생각에는 그 그러니까 0에서 1 패 구간을 전체 집합으로 보는 게 더 뭔가 논의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있는 유리수들 안에 오픈셋이 없잖아요.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 기준으로. 그래서 인테리어가 공집합이고 그럼 그 엑스테리어는 그 무리수들의 집합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오픈셋이 없으니까 내부랑 외부가 둘 다 공집합이어서 그쵸.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2번 빼니까 바운더리가 전체가 된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거. 네네, 그쵸.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얘네들이 잠시만요. 얘네들이 지금 어떤 유리수들이라고 하고 여기에 뭐 무리수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무리수 뭐라 그럴까 뭐 아이가 뭐 박혀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얘네들 다 이제 완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을 못 잡는 점들이죠. 제가 그 X에서 외부만 뺀 것 같아요. 경계를. 아, 내부도 네네. 빼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은 경계, 네. 경계. 경계가 그거가 되는 거죠. 경계가 지금 경계가 클로저가 되는 거죠. A의 클로저. 네, 경계가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는 경계가 A의 클로저가 된 거죠. 네네. 그리고 경계가 A의 클로저가 되고 A의 내부는 네네. 내부는 공집합이고 네, 내부도 공집합, 외부도 공집합. 그래서 경계가 아니 어 외부는 공집합 아니 그 X를 그냥 리얼 라인으로 보면 네네. 그리고 집합 A를 그 0과 1 사이에 네, 유리수로 유리수비율로 보면 보면 네네. 내부는 공집합이고 네. 외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마이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x는요. 네. 이거 0,1 이거 아닌가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애를 그 X를 그냥 이렇게 저거 뭐 실수 라인으로 본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내부 그래도 내부가 공집합이고 외부도 공집합이고 경계가 R이 되지 않나요? 아니, 그 내부가 지금 내부는 공집합이 맞죠. 전체 집합이 R이라고 해도 네네. 예, 0과 1 사이에 유리수들이니까 오픈셋을 못 잡으니까 스탠다드 오픈셋을 못 잡으니까 내부는 공집합이 맞고 외부는 지금 정의 그 해주신 거로 보면 외부는 A 클로저 A의 여집합의 인테리어니까 A의 여집합을 잡으면은 무리수. 0에서 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하고 1에서 플러스 무한대 하고 0하고 1 사이에 이제 무리수들이잖아요. 네. 0하고 1 사이의 무리수들은 오픈셋이 없으니까 외부에 포함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A의 컴플리먼트가요. 아, 네네. 예, A의 컴플리먼트가 그거고 그거의 인테리어를 잡으면 이제 0하고 1 사이에 무리수들은 빠질 거고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인테리어에 지금 0하고 0.1점이 포함되는지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경, 경계 그 내부 지금 외부에 네, 지금 그러면은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x를 그냥 실수로 잡고요, 그쵸? 그 네. 이제 용식쌤께서 해주신 대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서 그냥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그리고 그 a를 그냥 q라고 잡으신 거죠, 그쵸? 아니요. 0과 1 사이에 Q. 0과 1 저기 뭐죠? 그 끝 끝점을 뜻을 포함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네네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거는 애시당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A가 클로즈드 그리고 클로주얼 얘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잡아버린 A는 클로즈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 주신 게 네네. 어떤 A를 잡더라도 A의 클로저가 아, 네네, 클로저. 내부와 전개의 합집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A 예, 클로줄은 이게 되죠. 예, 0일이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경계는 뭐고, 예, 이제 내부는 뭐고, 경계는 뭐냐. 이거, 이제 내부하고 경계를 합집합한 게 A의 클로저가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아, 네네. 그럼 지금부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얘는 지금 A의 내부죠. A의 네, 내부니까 이게 A의 내부. 공집합이죠. 네. 이제 그러면 경계가 이제 A의 클로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근데 경계는 이거죠. 아니, 그게 외부라고 하셨잖아요. 아, 저도 아, 맨 처음에 이렇게 계산해갖고 좀 틀렸던 것 같은데, 예. 네네. 네네. X 네네. 전체 집합 아래서 내부 빼고, 이제 외부 빼고. 네, 외부를 빼야 되니까, 외부니까 이걸 빼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내부도 빼라고 하시는데, 내부는 공집합이니까 지금 여기 생략하신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그러면 얘가 뭔지만 이제 판단하면은 네. 거겠죠? 그랬을 때 AC를 그려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만큼 전체 다랑, 이만큼 전체 다 해서 거기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영이. 네네네. 포함돼요. 예. 여기 전체 다랑, 그리고 이렇게랑 여기 전체 다. 그래서 0, 1, 그리고 얘네들은 무리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거의 인터리어를 잡으면, 네. 인테리어를 잡으면은, 잠시만요. 이제 그 0과 1 사이의 무리수들은 없으실 것 같고, 이제 0하고 1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가 좀 0하고 중요한. 1도 안 포함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오픈셋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래서 빼면 0하고 1 사이의 클로저라는 거죠. 음, 그러네요. 저는 이거 달려일 것 같았었는데, 예, 이제 경계가 A의 클로저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얘가, 어, 전체 집합 네, X에서, 네네.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은 이게 나오죠. 네, 네. 네. 그래서 성립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뭔가 지금 말씀해주신 예시로 한번 해보니까 좀 재밌게 해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클로저 두 가지로 어떤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랑 바운더리의 유니온을 쓸 수 있고, 그 네. A랑 A 프라임의 유니온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저런 서술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면, 그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들어가는 집합이 다른 거를 좀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혹시 아이솔레이티드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 그러니까 A가 저렇게 평탄한, 좀 균일하게 생긴 게 아니라, 완전 떨어져 있는 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 점은 이제 리미티드 포인트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바운더리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저렇게 쓸 때, 그, 아, 아이솔레이트 포인트들은 내부에는 포함 안 되고, 경계에 포함되고, 반대로 또 다른 표기, 리미티드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표기할 때는 A에 포함되고, 리미티드 포인트에 포함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두 표기를 쓸 때. 아, 아,
그 말씀 주신 게 예, 좋은 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직관. 네. 음, 그거를 생각을 못했었네요. 아, 네,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뤄지기 전에 일단 조금 정리를 하면요. 그 어쨌든 뭔가 그 뭐랄까요? 잘 나눈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무튼 첫 번째로는 이게 어떤 수열의 극한과 어떤 그런 얘기들로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어떤 훨씬 더 추상적이고 그, 그 약한 조건들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게 이제 그, 어, 네, 그 클로주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클로주어에 대한 동치 조건들을 좀 같이 엮어서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왜 고려해야 되는가, 신경 써야 되는가를 좀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봤던 거를 좀 공유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내부 외부 경계를 클로주얼, 뭐 오픈 아니면은 뭐 얘네들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정의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림적으로 훨씬 와닿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승빈 쌤께서 말씀해 주신 직관도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용식 쌤께서 해주신 이거 구체적인 예시도 좀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되게 네,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노트를 아침부터 계속 생각하다가 써서 잘, 잘 정리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하고 싶은 내용은 그 연속성의 동치 조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모두 동치고 모두 연속함수의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 이퀴버런스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보면서 뭔가 느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호메오몰피즘, 그러니까 위상동형에서 어떤 불변형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잘 정리를 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 영상의 내용이 뭐 고비상, 이니셜 위상, 뭐 파이널 위상 이런 건데 오늘은 못 다뤘지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위상 수학 마무리하기 전에는 이제 꼭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팩트도 한 2주 정도나 아니면은 한 2주 반? 뭐 한 그 정도 한 3주? 정말 아무튼 어, 유연하게 조금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차 영상에 대해서 좀 노트를 써오긴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죠? 네, 네, 오늘 너무 급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오늘 제가 그 관련 내용도 없었어서 차라리 그냥 다음 시간에 해주시는 게 훨씬,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상은 이제 그냥 오늘 51번 영상은 그냥 조금 유보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 생각을 해서 다음, 다음 주 이제 그 공지를 할 때는 51번, 52번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하겠습니다. 공지를. 근데 아마 그냥 52번만 할 것 같긴 한데요. 슬랙에는 51번, 52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마 네, 뭐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코멘트 있으시면 또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사실은 영상 내용이랑 거의 상관이 없어서 약간 좀 그런 네, 네. 오늘 준비하신 게 사실은 48번 내용들이신 거죠? 네? 48번 48. 네오와 페퍼 쪽에 대한 아, 내용들 다시 하신 것 같은. 네. 거기까지를 중심으로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앞뒤로 이제 뭐 베이시스나 뭐그 서브 베이시스 아니면은 뭐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정의에 가깝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제가 조금 어떤 그 나눌 수 있는 감상 위주로 그냥 지식보다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클로저 그쪽을 많이 제가 그 집중했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혹시, 네네네 아, 네, 그 초반에 리미티드 포인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수열이랑 관련해서. 네네 나 그거 듣고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혹시 리미티드 포인트 정의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지금? 네 혹시 지금 맨 위에 보이시나요? 초록색깔 어, 라인이거든요. 네네. 그 저 부분에서, 그 제가 리미트 포인트 처음 나올 때 되게 좀 의아했던 부분이, 보통 저 정의를 보면,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A의 경계 부분에 대해서. 아 네네 근데 사실은 안쪽에 있는 점들도 다 리미트 포인트 정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쪽에 있는 점이요? 그러니까 A의 당연히 그 오프셋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 내부에 있는 점들도 그 오프셋에서, 그러니까 이미 오프셋 잡았을 때 딱 그 X라는 포인트 뺀 그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말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네네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경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예, 리미트 포인트가 있다. 그 리미트 포인트라는 저 정의만 놓고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게 경계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맥락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그 안쪽에 있는 점들도 다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럴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수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그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열이 꼭 바깥쪽으로만 수렴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쪽에 당연히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뭔가 그 수열의 수렴이 잘 정의되는 공간이라면. 그래서 저는 아마 뭔가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방금. 그 제가 말씀해 주신 거를 다,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한 번만 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말씀해 주신 집합이 A를 뭐 1, 2분의 1, n분의 1로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그 경우에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라서 0으로만 수렴을 하잖아요. 네네. 어떠한 어떠한 수열을 잡더라도. 근데 네네. 일반적으로 되게 빼곡히 차 있는 그냥 그 실수 공간에서 오픈셋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안에서 수열을 잡으면은 거의 그 안에 있는 모든 점으로 수렴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포인트의 정의 자체를 뭔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게 해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 네네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했던 내용들이 아마, 어, 그, 뭐, 제가 그 형광색으로 약간 청록색으로 해놓은 것들만 약간 팩트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냥 제 생각들이고 그냥 감상이라서 엄청 엄밀하게 제가 다 따져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런 직관이 생기기 시작한다 약간 그런 걸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어떤 지식보다는. 그래서 뭐 내부 외부 경계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 이후로는 아예 쓰이는 개념은 솔직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건 직관적으로 편한 말이지 훨씬 더 좋은 이 클로즈드
뭐 리밋 포인트, 뭐 클로즈얼 얘네들이 훨씬 더 펀더멘털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제가 갖고 온 거는 이게 뭔가 직관을 만들고 뭔가 생각해 볼 만하고 뭔가 이것저것 해보는 거에 그냥 도움이 돼서 그냥 좀 나눠보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오늘 뭐 지식적으로 뭔가 엄청 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웬만하면은 이 청록 색깔들도 팩트기는 한데 그렇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제 생각을 좀 많이 나눠서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코멘트 없으시면은 그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녹화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